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열심히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잘 먹는 일이죠. 아무래도 여의도 물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열어 있는 식당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구내식당 자주 오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고물가 시대. 노동자의 복리후생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식대. 과연 당신의 식대는 안녕하십니까? 출근하시는 길이세요? 네. 70살 김묘순 씨가 새벽부터 일터로 향합니다. 지금 7시까지인데 보통 이 시간에 오거든요. 10분 정도. 네. 빨리 오니까 좋더라고요. 좀 여유가 있어요, 시간이. 그는 이 대학에서 12년째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가대들이 일터로 왔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옷을 또 갈아입습니다. 여기 옷 갈아입는 장소. 여기는 탈의실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죠. 화장실 하나 막아가지고. 응. 잘 해놨다기도 지금도 그렇죠. 가장 먼저 이곳에 아침을 여는 그는 재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일하는 필수 노동자입니다. 누군가의 쾌적한 하루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학생과 교직원이 출근하기 전 청소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사무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이제 해서 말려놓으려고 빨리 하는 거지. 물 젖을 때면 미끄럽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밟아도 막 다니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찍 오는 이유예요. 체력 소모가 많은 일,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그가 담당하는 구역은 이 건물의 2개 층. 화장실 청소에 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속장갑이 다 젖하고 여기서 한번 바꿀게요. 벌써? 속장갑이 이렇게 젖어버려, 따먹어요. 저도 못 있는데요. 아니, 빨아서 널었지. 다 불었어요. 물에 이렇게 불어가지고. 속장갑이 젖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땀으로 목욕한다는 거지. 근데 샤워를 이렇게 하고 샤워실이 없잖아요. 구석구석 청소하다 보면 오전부터 허기가 밀려옵니다. 근데 좀 쉬어야지. 땀이 너무 나고. 그래서 이 선풍기 하나가 그래서 좀 뛸 때도 있고 떡까지 올 때도 있고. 묘순 씨의 첫 끼니가 시작됩니다. 아, 맛있다. 이렇게 간식을 안 드시면 어때요? 배고프죠. 배고파서 일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게 습관이 돼갖고 이제 간식을 먹어야 돼.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청소를 끝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는 22명. 건물 밖 청소도 함께합니다. 점심시간이 돼서야 그는 5층 휴게실로 향합니다. 5층 꼭대기예요? 네. 이러니까 이렇게 못 갈아주고 간식 먹으러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들은 하루 근무 중 아침과 점심 2끼를 먹습니다. 점심은 주로 집에서 챙겨온 반찬을 동료들과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한 달 식대는 5년째 12만 원. 새벽 출근으로 두 끼를 먹어야 하는 이들에겐 한 끼 2,700원 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고 물가가. 물가가 식대에도. 지금 김밥 한 줄 지난번 우리 그날 4,500원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냥 일반 김밥이. 밥상에 올라오는 많은 식재료 가격이 5년 사이 크게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5년 동안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교내 식당. 하지만 청소 노동자에겐 부담이라고 합니다. 4,000원이 넘는 점심 가격. 이들의 식대로는 접근하기 힘든 가격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잘 먹고 싶습니다. 이들은 국공립대학의 청소 노동자와 동일한 식대를 희망합니다. 학교 측에 월 2만 원의 식대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2만 원 가지고 달라고 2만 원 달라줘야지. 그래서 조금 낫지. 고기는 한 번은 먹을 수 있을까? 그렇지. 그치? 한 번은 먹을 수 있을까? 한혜종 같은 경우에 지금 문체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지금 식대 14만 원에 사용임이 55만 원인데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미와 똑같이 일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교섭. 하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합니다. 결국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마이크 잡았고요. 떨린디?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이거요, 씹어먹으면 100원 꼴. 총장님, 제 말씀 들으시려면 빨리 10분이라도 빨리 우리 면담 불러주십시오. 총장실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갑되는 총장님이 그런 게 있었냐 한번 이제 10분 면담을 위해 7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개강까지 9월까지 가면은 엄청나게 확산돼서 오후가 지나서야 총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낍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겠다는 게 저희 구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처박지 마세요. 같이 가요. 아니 같은 대학 구성원으로서 대학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조하셨잖아요. 청소 노동자들은 대학 구성원이 아닙니까? 면담 약속 잡아주시면 저희도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해서 뭐가 해결이 돼요? 아니 그럼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안 하면 뭐가 해결이 계속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만 7시간이고 그 전에 팀 면담하고 나서 20일 기다렸고요. 이거 해결 좀 해달라고 한 거는 지금 4개월이 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적 60분에서 나왔는데요. 노동자 식대 2,700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좀 올려달라는 요구가 무리한 요구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학 측에 재차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업체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식비 2만 인상에 관련해서 업체 쪽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영업체에서는 피디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질문에 네.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그럼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예, 지금 저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서울 소재 14개 사립대학의 청소 노동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 3월부터 식비 2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청소 노동자의 식대는 학생들에게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뜻있는 학생들이 모여 청소 노동자와 연대 활동을 벌입니다. 평소 공부하던 공간을 직접 청소하며 노동의 무게를 느끼는 학생들. 구성원의 처우 개선을 외면하는 대학이 과연 인재를 길러내는 산실인지 묻고 싶다고 합니다. 하청업체, 도급업체에서는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 학교한테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학교한테 가면 우리는 원청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가 정말 대학교가 맞고 대한민국의 지성의 전당이 맞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고민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체 활동할 때 밥 잘 주는 단체를 좋아해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한테 제공하는 식대가 2,700원이라는 게 너무 사람의 급을 나누는 것이 투명하게 보이고, 주요 대학 총장님들의 업무 추진비 내용입니다. 누군가의 식사는 업무, 간담회 등의 이름으로 다른 가격이 매겨집니다. 어떤 대학 총장이 업무 추진비로 식사를 인당 11만 원인가 이렇게 하셨다. 그런 분들은 그만큼의 돈이 나오는데 간격의 차이가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해진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누군가를 접대하기 위한 밥값은 오르지만 노동자의 식대는 그대로인 현실. 전문가는 구조적 차별을 지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누군가의 식비를 올리는 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어떤 노동자들의 식비를 올리는 건 그건 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나요? 소득이 높을수록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밥 먹는 것까지 다 이제 업무의 연장으로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네. 반면 어떤 분들은 자기 돈으로 먹어야 돼요. 네, 불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위계가 식탁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식대 나오죠, 12만 원. 청소 노동자들은 끼니의 존엄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제 밥입니다. 이게 딱 한 끼예요. 반찬은 좀 보실래요? 이런 거 갖다 놓고 먹습니다. 이렇게. 이거 가장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드신다고요? 예. 이거 맞아요. 이거는 뭐지? 밥이에요. 이제 저기다 돌려서 먹는 거예요. 예. 제대로 된 한 끼를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저희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학교 총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부총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밥이라도 좀 인간답게 먹자는 거 뜻에서 있지,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같은 연세대에서 일을 하지만 구성원 취급을 못 받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참 비참해요. 우리에겐 유난히 밥과 관련된 인사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밥값 지출이 늘어나면서 식대 때문에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도 생겨났는데요. 앞서 보신 청소 노동자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들이 받는 한 달 식대는 12만 원. 2만 원을 인상해달라는 요구에 학교 측은 반년 넘게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두 대학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식대는 복리후생의 개념이다 보니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저식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현실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식대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최저한도를 보장하고 노동을 위한 필수 생산 비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식비란 업무의 효율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장인 식비는 노동권의 일환이자 복지정책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정책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대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는데요. 밥값 속에 담긴 대한민국 노동구조의 현실을 추적했습니다. 식대 때문에 하루를 빨리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의 도시락은 거의 볶음밥이나 고기 위주로.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이지만 주방에서 요리하는 김건호 씨. 일하기 위해 배불리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점심 때 먹을 도시락을 손수 준비합니다. 일단 먹는 거는 진심이에요. 먹는 거는 좀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안쓰럽게 먹으면 힘들고 서럽고 고기 먹어야 그래도 퇴근 시간 전까지 버틸 수 있어요. 구운 거예요 제가. 8시간 밥솥에다가 구워요.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점심 한 끼로는 허기질 때가 많아 간식도 챙깁니다. 아침밥은 건호 씨에게 노동자로서 하루의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입니다. 많이 드실 분 이쪽에서 드시고. 일단 드세요 일단요. 저 취재하면서 아침 얻어먹기는 처음이에요. 그런가? 그 드셔야죠. 아침 일찍 오시는데. 근데 원래 아침은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네. 정신이 몽롱해요. 안 드시면? 안 먹고 그냥 가면. 도시락을 싸다닌 지 벌써 2년. 자주 하다 보니 손놀림도 빨라졌습니다. 아침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내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한 푼이라도 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맨날 사 먹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도시락을 싸봤어요. 세이브가 많이 되더라고요. 카드값이 100만 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또 급여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건호 씨는 5년째 한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9시부터 근무가 시작되지만 안녕하세요. 영업 준비를 위해 좀 더 일찍 출근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농산물을 진열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의 주 업무. 상품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썩은 거 이제 선도 확인하면서 빼야 돼요. 이게 저장사가라 잘 썩어요. 물기도 많고. 상품을 잘 알아야 하는 일. 신선도 관리를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장과 창고를 오갑니다. 고객의 민원 또한 직접 처리해야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가사기? 이거 다 상했잖아. 고르세요. 제가 이거를 빼드릴 테니까. 밑에 싸는데 밑에가 썩었더라고. 어떻게 다 상했어? 썩은 거 있으면 바꿔드릴 테니까. 뭐나 이럴 때는 식자리 오는 사람들한테 그 싸게 팔아야 공급거리지. 오랜 기간 배우고 익히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건호 씨는 정규직과 다른 급여 체계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5년째 일하고 있지만 제가 최저시 9,860원 받고 있고 지금 이제 막 들어온 2년 계약직들도 9,860원 저랑 급여가 똑같아요.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요. 막 일을 하다가 급여를 받았는데 똑같아. 옆에 애랑. 얘는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급여가 똑같아. 이 한숨이 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인 그는 약 3,300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의 급여 명세서엔 식대가 없습니다. 점심시간, 건호 씨가 휴게실로 향합니다. 같이 갔어야지. 맛있는 거 많어. 빨리 열어. 소박하지만 푸짐한 한 끼. 동료들과 함께 먹기 위해 반찬은 늘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그와 밥을 같이 먹는 직원 대부분은 식대가 없습니다. 반면 정규직에겐 월 20만 원의 식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무기계약직은 약 390명. 밥값만큼은 차별하지 말아달라며 사측에 식대 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정규직처럼 연봉제를 주세요. 우리 정규직처럼 뭐 보너스 뭐 300, 500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만 보장받기 위해서 보장해줘라. 그런 뜻인데.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중식비는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고 무기계약직의 업무 범위와 난이도가 정규직과 매우 상이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노조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2,200개나 되니까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발주서 이제 내역 조회하는 화면인데요. 여기 옆에 이제 발주 조작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규직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발주. 특정 날짜의 발주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팀도 이렇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31건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우리 무기계약직, 여기는 우리 정규직. 31건의 발주 내역 중 정규직이 처리한 건 6건,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이 처리했습니다. 정규직의 주요 업무인 가격 변경 또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행사 첫날 쪽에 가격 변경 내역인데 이제 보시면은 쭉 내려보면은 3,000건이 넘습니다. 하루에.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같이 팀에서 해야죠. 유통마트 업무 특성상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업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노조 측은 식대 이외에도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달 전 받은 특별 성과급 또한 정규직은 무기계약직보다 15배 많았습니다. 우리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당연히 기본 성과급도 없고요. 그건 연간 700%가 정규직들은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지급되는 특별 성과급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가하고 있는 차별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특수한 고용 형태가 또 있는데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죠.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계약 기간이 없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없으면 사실 정규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정규직이랑은 좀 레벨을 달리 둬서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노동위원회 차별금지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차별 없는 식탁에 앉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회사가 만들어주지 않고 있구나.
나는 회사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인정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도 나의 자리는 여전히 가장 아래구나. 우리는 흔히 한 조직에서 일하는 동료를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긴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하지만 앞서 만난 노동자들은 식대마저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식구가 맞는지 울분을 터뜨렸는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곤 하나 무기계약직처럼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있는 데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한다는 입증이 필요해 구제를 받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왔죠. 하지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식대차별로 대표되는 간극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의 식대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교통공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일하는 이들, 운전면허와 관련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잠시 업무를 멈추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아니요, 파업 투쟁하러 갑니다. 되게 파업 투쟁하러 가는데 되게 표정이 밝으세요. 밝게 해야죠. 늘 하는 일이로 일상이 돼버렸어요. 피켓을 들고 로비에 모인 콜센터 노동자들. 벌써 200일 넘게 식대 4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 중입니다. 식대비 14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합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법입니다. 2019년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하며 공공부문에서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노동자들 또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19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로 소속이 바뀐 이후 실질적인 처우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일단은 그 급여가 달라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용역일 때는 근속수당이 지급이 됐었고요. 고정휴게 시간도 있었어요. 그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전 오후 15분씩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이제 우수 직원들을 좀 다른 해외로 좀 연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자회사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예 없어졌죠. 콜센터 노동자의 한 달 식비는 10만 원입니다. 한 끼 식대 5천 원으로 먹어야 하는 점심. 구내 식당이 있지만 식대보다 비싸 이용을 꺼린다고 합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시락을 싸기 어려운 노동자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차별적 대우에 박탈감을 느낀다는 이들. 점심 한 끼만큼은 공공부문 기준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고 합니다. 다 드셨어요? 네, 버릴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19년도 입사를 했는데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 안 돼요.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근데 그 돈으로 밥까지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는 그냥 밥을 먹지 말고 일만 해라 그런 것 같아요.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밥만이라도. 솔직히 그 식대 4만 원 안 올라도 저희가 굶어 죽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4만 원 식대 인상은 저희의 부당함에 대한 부분이 커요. 정부의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해 월 14만 원의 급식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17일이 지나도 4만 원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식대 인상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모 회사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야, 와, 대표 데리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와. 모 회사 이사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와, 사람이 못 들어갈 틈이네, 이거. (4만 원의 식비 인상을 위해 월급마저 포기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면담 요청조차 우리 자회사 노동자하고는 도로교통공단은 교섭 대상이 아니니 거절한다 라는 이제 입장을 밝히는 게 이제 도로교통공단이고요. 근데 자회사 대표한테 또 얘기를 하면? 모 회사한테 얘기를 하라 이거죠. 자기는 권한이 없으니 서로 핑퐁 싸움만 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고요. 모 회사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식대 인상은 자회사 노사 간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차별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모 회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았어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 그 자회사의 그 노동자들에 대한 그 복리후생이 미흡하다고 개선해야 된다. 그 지적 때문에 사실 D등급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정직원과 자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차별 없이 그 복리나 뭐 임금이나 여러 어떤 혜택에 대해서 같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제도 개선의 허점은 또 있습니다. 한 발짝 뒤로 좀 물러주세요. 예, 위험합니다. 한 발짝 뒤로 예, 좋습니다. 코레일 자회사에서 일하는 김문수 씨. 지하철 역사를 옮겨 다니며 안전 예방과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어디까지 가세요? 자리를 천안까지 가세요? 저 자리 좀 양보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어린애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예. 천안까지 가신대요. 예. 고맙습니다. 저 따라오시면 돼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불규칙해 식사는 주로 근처 식당을 찾습니다. 한 달 식대 14만 원을 받지만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구내식당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백화점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2,000원 정도 식대를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최저시급을 적용받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6만 원. 지난달 그가 받은 월급 역시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대를 포함해서 최저급여를 맞췄는 모양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상당히 많이
건의도 드리고 투쟁도 했었는데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과거엔 식대가 별도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식대가 산입됐고 점진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시행할 당시 경영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어떤 취지하고도 완전 이렇게 다른 것이고 밥도 먹고 또 애들도 키우고 뭐 일반 문화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라고 만드는 건데 그것을 더 이렇게 이렇게 왜곡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법 개정 이전, 회사와 협상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식비가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그 결정이 도리어 독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 2017년, 18년에 최저임금 올린다고 할 때 되게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상실감이 너무 크고 우리 조합원들하고 함께 투쟁해서 올린 것이 결국에는 내 기본급을 깎은 게 되는 거죠. 이 밥값을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 조합원들 혹은 직원들에게 피해를 줬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식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 모 회사와의 식대 차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임금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속급 자체가 없으니까요. 20년 일한 사람도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식대 철도공사 정규직은 20만 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건 복지죠. 근데 코레일 네트워크스에서 일하는 사람은 식대를 20만 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해가지고 하면 그게 최저임금에 들어가니까 기본급을 깎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모두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식대를 산정했고 임금 및 근로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노조에게 제안했지만 협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사측에서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 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노조와의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사용자 위주의 제도 개선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삶에서 나아가지 못한다고 토로하는데요. 우린 취재라면서 식대의 차별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 사회적 약자가 겪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의 상시적인 업무인데도 고의적으로 계약직 내지 하청, 용역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고용 형태로 갔다면 그분들이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있을 테고 식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복리후생도 차별이 없었을 텐데 거기서 비롯된 즉 고용 형태에서의 차별 이런 것들이 복리후생에서의 모든 차별로 이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812만 명, 임금 노동자의 3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고용 형태 탓에 부당함을 느끼더라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식대 문제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함안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쓰레기가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하루 1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 시설을 갖춘 폐기물 종합 처리장. 쏟아지는 쓰레기를 노동자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분류합니다. 이들은 모두 군청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대부분 50대 이상, 51살 김인숙 씨도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저 나이에 어디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집에 그냥 무능하게 있는 것보다는
제 직업이 있다는 게 좋고 뭐 자고 일어나면은 갈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게 좋아. 거기에서는 만족해요. 고되지만 보람 있는 일. 하지만 여름철엔 고역입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또 참고 해야죠.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일이 힘들지 않다 하면은 거짓말이고 조금 힘들죠. 오전 작업이 끝난 시각. 지금 점심시간 아니에요? 네. 근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차를 타야 갈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야죠. 김인숙 씨의 월급엔 식대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일하는 전국의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이 그와 같은 처지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는 그는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대비라고 따로 나오는 건 없고 혼자 먹으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갖춰서 먹기는 쉽지가 않아요. 식대 요구는 언감생심.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겐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식대비가 지급되면 일하는데 뭐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일을 더 하지, 열정을 갖고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식대 지급이 되면 좋겠죠.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달라 말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저 아닌 누구라도 제대 취급받고 일을 하니까 네, 그런 실정입니다. 청년들의 식대 현실은 어떨까? 올해 대학교를 졸업한 김민주 씨. 취업의 높은 장벽을 경험한 그는 얼마 전 직장을 구했습니다. 제가 원래 취준을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이제 회사 다니다가 안 맞아서 그만두고 그래도 이제 월세는 나가니까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지 하다가 일단 알바부터 빨리 구하자 해서 봤는데 이제 딱 마침 좋은 자리가 있어서. 그는 스포츠 센터에서 안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민주 씨의 하루. 손님을 응대하는 기본적인 업무부터 고객의 요청을 파악하기 위해 넓은 매장을 부지런히 오갑니다. 업무 특성상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를 설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 손님분들도 언제 오실지 모르고 시간을 오래 빼서 자리를 비우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죠. 정해진 점심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영업장이 한산해지면 휴게 공간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합니다. 민주 씨가 집에서 손수 챙겨온 도시락. 날마다 비슷한 반찬입니다. 우리가 관찰한 비정규직 청년의 점심 식사는 외롭고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맨날 사 먹으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특히 이제 배달 음식 먹으면은 최소 주문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혼자서 근무하면은 또 이제 저거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사 먹기도 좀 그렇고. 근데 회사에서 식대가 나오지 않아요? 식대는 서류상에는 따로 기재가 돼 있지는 않아요.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면 지급되는 월급 240만 원. 하지만 식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직을 할 때
뭔가 식비 포함되는 뭔가 식비를 주는 회사들을 잘 못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구직 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식대 지원 뭐 이런 게 아무래도 많이 안 써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민주 씨는 식대를 당연하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자주 찾는다는 채용 사이트. 등록된 구인 공고 12만여 개. 점심 식사를 지원한다고 명시한 공고는 3만여 개. 전체의 25%에 불과합니다. 사실 만족스럽진 않은데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식대를 볼 바엔 조금 더 급여를 보거나 다른 요소를 더 따진다던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조차 밥값 없는 현실에 체념하고 존엄한 한 끼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식대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밥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노동자의 식사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이 사회가 인간에 대한 돌봄을 방치하고 있는 거죠. 노동자의 식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식대를 둘러싼 차별 실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위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서면 답변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차별근절 기획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정 60분이 식대에 주목한 건 대한민국 노동자가 처한 현실, 노동시장의 차별이 그 속에 적나라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25배가 넘을 정도로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데요. 식대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어쩌면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일지 모릅니다.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세종대왕이 한 말씀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당당하게 밥이란 하늘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늘이 누군가에게 기울어지지 않는지 추정 60분은 지켜보겠습니다. 퇴근하세요. 네. 왜 안 가셨어요? 오늘 기다렸죠.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야.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진짜 창피한 일이야. 근데 한쪽으로는 창피하지만 한쪽으로는 보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할 때는 막 힘이 들었지만은 막 이게 식사하는 중에 뭐 오늘은 뭐 어쩌고 뭐 어제는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은 즐겁고 사람이 좀 살 맛이 난다 그랬나?